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고점, 이때는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죠. 조만간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지 제가 명확하게 찍어드리거든요.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어딘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니까 과연 어디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는 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최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거는 썸네일만 보고 여러분 내용을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이 내용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축약된 내용이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1%씩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미국의 실시간 뉴스 정보 원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고 공부하는 뉴스나 정보들을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무료로 입장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나 정보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익에 큰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3,30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무료로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충돌이 나왔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또 단기간에 상승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1인자 제롬 파월 의장과 2인자 미셸 보우먼 부의장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렇게 막 친하진 않고 보우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친하죠. 이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데이터에 나타날 때까지 신중하게 좀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우먼 의장이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윌러라든가 아니면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요. 실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관망이고 아직 좀 기다려야지. 지금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냐. 그렇다고 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만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7월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확률이 한 85%.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고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을 69%인데 지금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분위기 흘러나오는데 요즘 들어서 7월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는 사람이 좀 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게 실제 금리 인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 정확히 말하면 물가가 오르면 안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7월에 하려면 7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뭐 유지가 되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7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어떨까?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 뭐냐면 바로 SCFI 운임지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SCFI가 뭐냐?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주요 항로별 컨테이너 운임 수준을 주간 단위로 지수한 지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한 이 컨테이너가 있겠죠? 그 컨테이너의 운임이 이제 차트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물량이 몰리면 당연히 운임은 올라갑니다. 근데 물량이 별로 없으면 운임은 떨어져요. 간단한 논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사재기가 있었다면 이번에 중국에 이 관세가 유예되고 난 다음에 5월 초에 관세 유예가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중국 그때 이후부터 관세가 올랐다면 이 운임이 올랐다면 그거는 중국에 사재기가 있었다는 거고 이제 관세를 부과 안 하려면은 언제까지 입항돼야 되냐? 8월 초까지 미국으로 입항이 돼야 돼요. 8월 초까지 입항되려면 언제? 한 달 반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중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게 그럼 6월 중순 정도까지 주문을 하고 중순부터 꺾여야 돼요. 예.
사재기가 됐다라는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5월 초부터 운임이 올랐다가 6월 중순부터 운임이 꺾여야 됩니다. 그런다면은 미국에서 사재기를 했구나, 관세를 30%를 내고 샀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럼 그 사재기란 물량은 분명히 많이 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지금 이게 SCFI 이 운임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5월 초에 급격하게 바닥에서 치고 올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운임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관세 딱 유예하자마자 쭉 치고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월 23일, 5월 30일 기준에서 1586에서 2072로 단기간에 거의 한 30-40% 정도가 급등하는 모습을 운임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운임이 관세 유예 딱 하자마자부터 미친 듯이 치솟는 걸 확인을 했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13일 기준입니다. 이제 6월 6일과 6월 13일인데 관세가 쭉 오르다가 갑자기 팍 찍고 꺾여요. 언제 꺾였냐? 운임이 2025년 6월 6일에 2240까지 딱 고점 찍고 나서 6월 13일부터 2088로 꺾이기 시작하죠. 아까 얘기했던 어느 구간? 바로 이제는 주문을 더 넣으면 안 되는 구간. 여기까지 넣어야, 여기까지만 들어가야 아까 얘기한 대로 관세가 부과가 안 된다. 30%까지만 관세가 들어간다, 미국에서. 그래서 5월 초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가 피크고, 그때부터는 운임이 꺾여야 사재기라고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쭉 쏘다가 어떻게 6월 중순 되자마자 꺾이죠. 꺾였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미국의 사재기인가? 근데 이러다가 또 이렇게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잖아, 운임이.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임까지 추가로 열어보니까 6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2088에서 1869입니다. 추세가 급격하게 꺾였죠. 그렇구나. 정확하게 SCFI 중국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관세 유예가 되자마자 확연하게 운임 지수가 미친 듯이 치고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6월 중순쯤 돼가지고 운임 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격하게, 완만하게가 아니라 누가 봐도 격하게 급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니까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물량이 확 늘었다가 실제 관세가 유예되는 시기까지만 수입을 하고 그게 넘어가는 시기에는 물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저희는 이게 뭐냐면은 사재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미국 쪽 수출이 늘어난 건 확인이 됐고요. 정확히 5월 중국 관세 유예 이후부터 운임 지수가 크게 급등했죠. 아까 전에 40%씩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량이 움직였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8월 초, 그러니까 관세 유예가 된 시기까지 미국에 입항을 시키려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중국에서 출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언제 6월 중순까지만 쏜 이유가 뭐냐면 그때까지 주문을 한 것까지만 관세가 유예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8월이 넘어가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딱 이때까지만 물량이 확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줄어드는 겁니다. 6월 중순까지 운임지수 고점 찍고 하락하는 부분에서 아까 전에 봤죠. 고점 찍고 중간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말 되자마자. 그래서 5월에서 6월 중순 미국 사재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분명히 이 사재기를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사재기를 한 게 돈이, 이 물량이 언제 들어와요? 이게 6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재기 한 게. 정확히 말하면 관세가 30% 부과된 상태로 들어오는 게 6월부터예요. 그래서 6월에서 7월까지 수입 물량이 늘어날 걸로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하반기 이벤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크리스마스, 미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소비 시즌이거든요. 이 소비 시즌 이벤트 수요를 위한 사재기로 확인되고요. 물량이 많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거다. 왜? 평소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는 시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7월 물가 상승 영향 가능성에 저희는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6월에 들어온 물량이 관세 30%로 많은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물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치고 올리지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일부는 영향을 줬을 거다. 물가가 어느 정도는 반등하거나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7월에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금리 발표가 FOMC가 7월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물가 지표는 다 본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CPI, PPI부터 시작해서 PCE까지 하면 다 볼 거예요. 그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7월은 넘기지 않을까? 아마 9월로 금리 인하가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7월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부터 물가지표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보니 물가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고요. 유동성 보겠습니다. 6월 23일 기준이고 TJ 잔고입니다. 재무부 통장이죠. 제가 말씀드린 게 6월에 세금이 들어올 거고 세금 들어왔고요. 그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빨리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세금이 딱 들어오면서 4,460억 달러가 됐습니다. 원래 2,800억 달러였죠. 여기서 한순간에 6월 중순에 이 분기 세금이 들어오면서 4,460억 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죠. 관세 정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4천억 달러, 3,800억 달러, 3,660억, 3,740억. 그래서 지금 며칠 만에 약 4일 만에 3,740억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텨야 돼요? 지금부터 최소 3주 버텨야 돼요. 거래일로 따지면은 대략 15거래일 버텨야 돼요. 15거래일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억 달러씩만 떨어진다고 쳐도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예요? 2,200억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저는 한 2천억 달러 중반대는 오지 않을까. 언제? 감세안 통과나 부채 한도 인상이 되는 시즌에 아마 2천억 달러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해요. 한 중반까지는. 그러면 6천억 달러 정도를 채워야 되고요. 그럼 증시 역시나 마이너스 10%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추적하는 거, 그 다음에 부채 한도 인상이 언제 나오는지 꼭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고요. 영래포입니다. 영래포는 역시나 지금 SLR 규제 완화 이전에 계속 돈이 어느 정도는 잠겨 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없는 수준이에요. 바닥 수준이고 크게 늘거나 줄고 있지는 않다. 아마 SLR 규제 완화가 되면은 얘 돈이 밑으로 쭉 떨어지거나 할 확률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 국채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리스크가 터지다 보니까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미국채가 크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를 좀 관리해야겠다라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본의 30년 국채가 얼마나 떨어질지 관리를 함으로써 얼마나 하락하는지 좀 지켜보겠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스라엘 이란에 대한 이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좀 빠르게 채권 금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유가 그럼 계속 오른 상태로 안 있겠네 해서 쭉 떨어졌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리에 대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석유를 만드는 국가와 또는 만들지 못하는 국가, 수입국과 수출국 이런 차이 때문에 저는 간극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 바닥권에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달러 가치가 바닥권에 있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 노린 거예요. 근데 노리지 못한 게 이겁니다. 채권 금리가 높여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되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SLR 규제 완화들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계속 떨어질 확률이 높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떨어져야 미국의 신뢰도가 회복됐다는 증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TJ 잔고는 6월 세금 유입 이후 다시 3천억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3,700억 달러대고요. 계속 7월까지 아마 이 TJ 잔고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아마 2천억대, 2천억 한 중반쯤 될 걸로 예상이 보수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4,400억에서 지금 한 4일 만에 3,70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700억이 4일 만에 빠진 거니까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중국 상하이 운임으로 봤을 때 관세 유예 이후 사재기를 진행했고 8월 초 관세 유예 직전까지 입항하는 물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재기한 물량에 관세 30%가 부과되기에 물가지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향 준다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7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7월엔 금리 동결을 이 물가가 압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똑같습니다. 딱 부채한도 협상이 나오는 시기에 밀릴 확률이 높다. 부채한도 인상 나오는 시기에 증시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다. 지금 들고 있는 사람은 저는 분할 매도해라 얘기합니다. 신규는 지금 들어가지 마라. 증시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가 봤자 1% 2%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전고점 이러니까 미친 듯이 오른 것 같지만 이미 이전에 5월까지 오른 게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오른 게 1% 2%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에 흔들리면 이런 거에 포모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 3% 먹자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1, 2% 먹자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고점이니 어쩌니 하는 말에 포모를 느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증시는. 그래서 전 얘기한 대로 7월 중순에서 말입니다. 부채 한도 인상이 나오는 7월 중순에서 말 정도가 항상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뭐 최고점이고 이제 대폭락이 나와요. 요 소리가 아니에요. 눌림목이 나온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7월 중순에서 말쯤에 밀리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고 있는 사람만 분할 매도 하시고 신규는 언제? 한 2주에서 한 3주만 기다리고 사는 게 맞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고점 부근은 전 얘기했지만 7월 중순에서 말 정도. 왜? 부채 한도 인상이 나오는 시기다. 그 시기부터 아마 눌림목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우리는 눌림목에 사서 반등 상승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추세 상승을 위한 이 눌림목 어디 살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추세 상승을 본다는 건 플러스 한 10% 이상을 볼만한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간이 7월 중순 말부터 눌림목이 나오면 그때 올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말 많이 크고 있고 얘기한 대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눌림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마켓 타이밍 분석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저희 댓글 하나하나 정말 다 읽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많이 꼭 달아주시고 그다음 저희 무료 텔레그램에서 미국 실시간 뉴스 정보 내용들, 원문들 같이 저희가 돈 벌 수 있을 만한 거 공유를 같이 해드립니다.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는 것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 3,300명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꼭 텔레그램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링크 입장하시고요. 오늘 유튜브 여기서 마치고 유튜브 구독 꾹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